3부로 가야 되죠. 3부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선남님. 자, 일단 오늘 그 주요 스케줄부터 한번 보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요 스케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아침은 상쾌하게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로 이제 오늘의 스케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개회사의 불과한 연설이라 시장에 영향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것 말고도 아틀란타 페드 GDP 나우에서 발표되는 뭐 예측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미 어저께 미리 발표된 분량이 있어서 사실 뭐 시장에 영향이 있을 만한 지표는 아니고 일단 2.1%라는 상당히 높은 4분기 GDP 수치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입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스케줄 중에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년물 국채 입찰이 이번에 상당히 일단 예상치 자체는 참여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3년물 국채 입찰에 대한 시장 참여들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예상 자체는 10년물 국채 입찰이 굉장히 좀 금리가 낮게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FOMC 멤버 윌리엄스도 연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CPI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 수치에 따라서 유가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봐야 될 만한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단기 에너지 전망치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웹사이트가 다운이 돼가지고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 단기 에너지 전망치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80 밑으로, 그러니까 WTI $80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들 궁금한가 봐. 그렇죠. 아, 그렇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어. 그렇게 오를 것 같더니 이제 또 갑자기 또 $80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게 진짜 근데 이런 큰 변동성은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예, 너무 급변하니까 그리고 또 안정기를 좀 찾아가야 돼요. 맞아요. 예. 그 유선남님 요즘에 그 유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전망 내지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중국 쪽의 수요가 생각보다 적다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미국 쪽에서 어닝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좋지 않은 가이던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업 지수까지 합쳐져서 이 세 가지 요인이 현재 유가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가 충분히 받쳐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조업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체나 중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플레이션, 수요의 하락들이 앞으로 오일에 대한 수요를 계속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미리 발을 빼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위워크부터 시작해서 미국 오피스 빌딩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네, 일단 독일의 은행들이 어닝 발표를 했는데요. 재미난 건 이 독일의 은행들 중 하나가 발음을 못하겠네요. 일단 독일의 DPFB라고 하는데 일단 이 뭐예요? 은행 자체가 자신들의 이제 이야기를 발표를 하면서 일단 미국의 오피스 빌딩 관련된 채권을 많이 갖고 있음을 발표를 했는데 원래는 이 PBB가 갖고 있던 채권들의 대부분이 사실상 A- 로케이션으로 사실상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그중 5%에서 10%가 B- 신용등급으로 급락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독일의 은행들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performing loan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돈을 잘 갚고 있고 문제가 없고 신용도가 높은 론들도 대출들도 사실상 지금 현재 가격이 24%가량 떨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제대로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채권들은 일단 41%가량 평균적으로 현재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만 주가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미 80% 정도의 주가 커렉션이 이제 주가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뉴스는 정말 뭐 제가 개인적으로 네. 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GTA 6가 나온답니다. 정말요? 이거 너무 놀라셨겠다. 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과거 GTA 5로 나오고 나서 이거 애들한테 절대 시키면 안 되는 게임. 그래서 계속 많은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네. 절대 애들한테 이거 시키면 안 되고 보여줘도 안 된다. 어. 그 논란의 게임 GTA 6가 출시가 됩니다, 유선아님. 저 이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뉴스. 맞습니다. 사실 전에도 GTA5가 출시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을 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근데 출시가 됐었을 때 사실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GTA6가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개장 전에 이미 주가가 10%가량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GTA 6 같은 경우는 일단 전작에 발표했던 GTA 5 자체가 전 자신들이 판매했던 모든 작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된 작품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테이크투 인터랙티브가 GTA 6를 출시하게 되면서 일단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발표가 나왔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더 많은 정보는 이 얘기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해보긴 했는데. 예. 저는 해봤거든요. 예.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그냥 가다가 그냥 죽여. 근데 그게 너무 쉽게 하니까 네. 막 차도 훔치고 네네. 결국에는 이거 내가 왜 점점 폭력적이니까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게임이긴데 유사나님은 뭐 어떻게 GTA 6 좋아하십니까? GTA 좋아하세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거의 한 150시간, 200시간을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게임 하게 되면 콜 오브 듀티 예, 저의 6개월, 20대 6개월을 삭제시켜 버렸던 기억이 없어요. 그 6개월 동안. 예. 그 얘기 참 많이 해주셨네요. 예, 그쵸? 그랬던 게임인데 뭐 GTA. 추억의 게임입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그 외교 정치 뉴스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는 소식인데 사실 지금 이거 어떤 뉴스인가요? 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뭐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그것에 앞서서 미국의 방문을 통해서 일단 여러모로 좀 같이 이야기를 대면할 기회를 이제 미국에서 얻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서 여러 CEO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아시아 패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서밋을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늘 중국 쪽에서 재미난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미국과의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얘기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앞서서 좀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재미난 소식이 로이터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일단 수정 보도가 돼서 제가 갖고 왔다가 취소시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일단은 요거는 원래 핑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컨트리가든이 사실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핑안에게 원래 이 컨트리가든을 인수해달라 부탁했다라는 뉴스가 로이터에서 전달이 됐는데 핑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수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또 컨트리가든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소식까지 이제 전달이 됐고요. 아마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전체적으로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해외 투자들이 많이 좀 전체적으로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이거는 조금 재미난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요즘 들어서 뭐 한국 쪽에서도 요즘 공매도 금지 법안 때문에 요거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의 전문 투자자들의 반응은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블룸 로이터나 여러 뉴스들이나 여러 인터뷰들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기관급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은 부분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본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공매도 금지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잡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그리고 에이펙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거 맞죠? 에이펙 정상회담이. 그러면은 진짜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뉴스가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음 뉴스는 UBS가 AT1 채권을 다시 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자, 일단 이 AT1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 대신 만약에 이 UBS라는 은행이 망하게 된다면 원래는 채권을 보통 우선적으로 얘네들의 자산을 쥐어주게 되는데 한마디로 먼저 돈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 AT1 채권은 주주들 다음에 우선권이 책정되어 있는 종류의 채권으로 사실상 UBS가 망하게 되면 보통 돈을 챙겨가지 못하는 종류의 채권입니다. 근데 이 종류의 채권이 사실상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게 될 때 거의 15빌리언 달러, 17빌리언 달러 정도가 아예 사라졌거든요. 이제 그쪽에 AT1 채권 관련해서 17빌리언 달러 가까이의 채권이 아예 밸류가 제로가 돼버리는 사태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UBS에서는 AT1 채권을 발행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요즘에 경제가 좀 안정이 돼간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5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한다. AT1 채권을 발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UBS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T1 관련한 채권들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5년물과 10년물 관련해서 거의 뭐 이자를 9.5% 10% 가까이 이자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 와, 경기가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 UBS. 알겠습니다. 아, 이게 또 오래간만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이제 진입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병력들이, 이제 지상군들이 가자 쪽에 투입이 됐다는 뉴스가 며칠 전에 전달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가자에 진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발표하는 부분들이 오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앞서서 미국이나 G7 같은 경우는 전쟁을 잠시 중단할 것, 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의 중단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GM 크루즈인데 이게 인명사고가 있었잖아요. GM 크루즈 무인 그리고 나서 좀 계속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GM 쪽에서 사실 최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무인 로봇 택시가 사실상 사람을 끌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로봇택시의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GM 쪽에서는 똑같은 종류의 AI를 탑재하고 있는 크루즈 관련해서도 리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 테슬라가 여태까지 나왔던 리콜처럼 간단하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게 사실 진짜 100만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되면 정말 올스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예. 다른 방송사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크루즈가 얼마나 기능이 좋아졌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였었냐면 무인이잖아요.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경찰차가 삐뽀삐뽀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인도 쪽으로 차를 붙여요. 예. 그런데 얘가 거기서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다시 이렇게 조금 보다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서 멈추는 거예요. 예. 이걸 보고 지금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어. 이게 그냥 멈추는 것도 아니고 멈췄다가 거기보다 더 안전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안전하게 멈추는 운전자도 존재하지 않는데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무인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예.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이 조금 되게 마음 아프긴 한데 너무 황당했던 게 보니까 다른 차에 어떤 분이 치였더라는 거예요. 다른 차에 어떤 분이 치였고 그 분이 넘어지면서 그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로봇택시가 지나가다가 로봇택시가 또 쳤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일이 도로 위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언제 네.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 일이 딱 발생하고 나니까 참 그 사업 자체를 지금 좀 잠시 중단을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와. 정말 100%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네.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도로 위에선. 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아마존입니다. 네, 다음은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에서는 두 가지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원메디컬이라는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가격을 인하를 하겠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원메디컬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아마존을 쓰시게 되면 이 원메디컬이라는 서비스를 내가 의사에게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여러분들이 좀 의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혹은 약속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종류의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원래 가격은 199불이었는데 이것을 99불로 가격을 인하를 이제 아마존 프라임 소유자들에게 이제 인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이것 말고도 정확하게 뭐 어떤 종류의 AI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아마존에서 올림푸스라는 2 트릴리언 개의 여러 가지 조정 항목들을 이제 AI 같은 뭐 생성형 AI 항목들을 갖고 있는 올림푸스라는 AI가 개발을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디테일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렇게만 두 가지 소식들이 좀 이제 아마존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USDC. 최근에 또 암호화폐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줄지어서 줄줄이 소세지로 계속 나옵니다. 지금. 네. 도대체 어디까지 나올지. 아,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유산호님? 네, 현재 USDC의 개발자 서클이 IPO를 고려 중이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단독으로 보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정확한 가격이나 현재 얼마만큼 회사들이 백업을 해주고 있는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바로는 골드만삭스나 여러 가지 쟁쟁한 은행들이 요거에 대해서 IPO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백업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예상되는 날짜는 2024년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최근 나오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 기사들 보면 네. 전부 고려 중이래. 아, 전부 고려하고 있어. 아 이럴 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려할 때 주가는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해야죠. 고려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실적 발표 이제 기업들이 사실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한번 쭉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산호님. 네, 현재 실적 발표가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나왔는데요. 사실 오늘따라 좀 많이 회사별 소식은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모든 회사들의 어닝들 정리를 해봤고요. 뭐 간단하게 되긴 좀 많은데, 자 일단 버크셔 쪽에서 일단 요 이야기 먼저 짚고 넘어가고, 버크셔 같은 경우는 엔화 채권을 판매 계획 중이다라는 소식이 하나가 나왔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요번에 어닝 발표를 했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EPS와 매출 양쪽을 비트를 하고 배달률 같은 경우도 비트를 했고요. 루시드는 반대로 매출이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96밀리언 달러였던 반에 137밀리언 달러라는 굉장히 안 좋은 종류의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배달도 사실상 양도도 일단 1457대로 약간 예상치였던 2275에 비해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밖에 배달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가이던스 자체도 이번 해에 8250대만 아무래도 배달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이던스도 다 다운그레이드를 했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양쪽에서 좋은 성적이 있었지만 가이던스를 주지 않아서인지 장외에서 쿠팡의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고요. 그리고 이베이 같은 경우는요, EPS와 매출 양쪽 다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 EPS는 비트를 했지만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생각보다 조금 밑도는 결과, EPS 같은 경우는 1에서 1.05달러인데 예상치는 1.04달러다 보니까 EPS도 미스를 하고, 매출도 2.47에서 2.53 빌리언 달러인데 예상치가 2.6 빌리언 달러이다 보니까 양쪽에서 미스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로빈후드도 사실 EPS와 매출, EPS 쪽에서는 예상치를 비트를 했고 매출 쪽에서는 미스를 했는데, 일단 암호화폐 관련된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얻은 수익이 23밀리언 달러가 현재 실질적으로 나온 수익이고요. 그에 비해서 예상치는 28.3밀리언 달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로빈후드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업스타트라는 회사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업스타트라는 회사,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셨던 회사가 EPS와 매출 양쪽에서 미스를 하기도 했지만 가이던스를 15%가량 미스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블록스는 반대로 EPS와 매출, 오늘 아침에 어닝 발표를 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기도 했고, 데일리 액티브 유저수도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장외에서 주가가 13%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발표를 하는 기업들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AMC, 밈주식의 대표주자 AMC가 어닝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디즈니, 트윌리오, 어펌 등등, 아이온큐 등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어닝 발표가 오늘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재밌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스타트 좀 궁금한데, 이게 그 인공지능 대출 해준다고 해서 되게 유명했었던 그 성장 기업이었었잖아요. 유선남님, 이 업스타트를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나요? 네, 업스타트를 사용을 안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었고, 사실 이런 종류의 기업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결국 대출이라는 양이 내려가게 되면 파이가 줄어들게 되면 수익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결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언더라이터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걔네들이 보통 대출에 대해서 측정을 해주는데 굳이
대출을 AI한테 맡겨서 얘네한테 서비스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애초에 대출이라는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얘네들의 뭐 알고리즘을 갖고 와서 굳이 모든 것들을 적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현재 대출이 좀 수요가 낮기도 하고 대출에 대한 제한도 높여놓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스타트를 이용하는 은행들이 혹은 뭐 사용자들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출 수요가 줄어들어 가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전체적인 매출의 하락 이 두 가지가 같이 혼합된 부분이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지금 미국에서 혹시 유산원님은 이베이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이베이를 음. 많이 썼었죠. 근데 이제는 이베이보다는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나 이제 크랙리스트 쪽 이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가 요즘에 이베이의 자리를 많이 차지를 했고요. 음. 사실상 요즘에 중고 거래 같은 경우는 로컬 마켓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베이 같은 경우는 경쟁자들이 좀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랙리스트를 진짜 많이 쓰죠. 크랙리스트. 네, 크레이글리스트 많이 쓴다고 예. 들었고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당근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몰랐네요. 몰랐습니다. 또. 예. 맞아요? 그 유선아님은 당근을 모르시려나? 아유, 당근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네. 일단은 한국은 정확히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미국 내에서는 사실 요즘에 크랙리스트보다도 사실 이 페이스북이 거의 대부분의 당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 거의 그래요?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아마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이게 현지에 계시니까 어. 바뀌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네요. 예. 저게 혜민님께서는 미국 살 때 크랙리스트로 여자를 엄청 만났는데 크크크크 여자도 만날 수 있나? 저 있었어요. 저 친구가 보여줬었는데 뭐 젠더 해갖고 남성이 여성, 여성이 아, 그게 남성 있어요? 있고 남성이 남성도 있고 여성이 여성도 있고 그 저기 이렇게 어. 게이도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다양성이 많으니까 뭐 어. 게이끼리도 만나고 막 예. 그런 페이지도 있긴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긴 괜찮은 했습니다. 회사네. 어. 예. 괜찮은 회사네. 아주 칭찬할 회사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상장 안 하나? 자. 상장?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뉴스는 여기까지죠, 유사님. 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재밌어지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것저것 또 물어보고 싶은데 자, 네, 또 좋습니다. 보내드려야죠. 자, 유선남님 이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뉴저지니까 이제 아침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자,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크레이그리스트 살인 사건 막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댓글에도 보면은 이거 범죄도 좀 일어나고 막 이랬었던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네. 한 15년 전, 네. 예, 그때 보게 되면 정말 허접했어 사실 웹사이트가. 네네. 예, 그냥 뭐 제 블로그 수준이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그러니까요. 예, 그랬는데 뭐 지금 모르겠네요. 네. 자,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장은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지수 선물. 네, 지수 선물 시장 선물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이 들어오나요 지금 이 시간대? 안 들어오나? 이 시간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들어오긴 들어올 겁니다. 살짝 들어옵니다. 자, 일단 지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부터. 자, 보시죠. 예, 선물 시장이 지금 S&P 선물 시장은 0.06%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우도 0.09, 나스닥도 0.000 뭐야 저? 예, 하여튼 예, 그냥 소폭 아직 상승하고 있다.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예, 살짝 상승하고 있네요. 저거죠. 그 두 가지죠. 물론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파월 의장 연설이 있다가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라가 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다가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좀 기다리다 보니까 예, 아마 그 초반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히트맵을 한번 뭐 어떤 상황인지 조용하네요. 그렇죠? 예, 조용합니다. 지금은 뭐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종목별로- NXP가 좀 따가지고 예. 종목별로 몇 가지만 그럼 볼까요? 리비안 한번 보시죠. 리비안. 네, 리비안 한번 보시죠. 리비안.
7%. 이게 어제인 거죠? 아 어제가 그죠? 어제가 7% 오른 거고, 아 그렇죠. 그쵸? 이 어제가 7% 오른 거고, 음.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여기 맨 위에. 있네요. 예. 시간의 거래에서 아니, 지금이 1%. 7%군요. 네. 그러면 핀비지에서도 시간의 거래가 나오는 거네요. 음. 지금 리비안 7%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게 로빈후드 한번 볼까요? 로빈후드? 로빈후드는 7%. 실적이 안 좋았던 로빈후드 7% 빠지고. 아 루시드가. 루시드. 네. 아 루시드를 봐야 돼요. 루시드. 야 이게 뭐야 이게. 애들을 그냥 다 박살 냈어 박살을. 여기 제 친구도 있어요 여기. 아 그래요? 박살난 친구. 야 이게 진짜 이걸 어떡합니까, 이거? 60달러를 넘었던 주가가 4달러. 지금 4달러니까 거의 버거킹 수준으로 빠졌네. 그죠? 4달러. 그러니까요. 와플 수준으로 그냥. 예. 로블록스 볼까요? 그러니까 로블록스는 요즘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많았었잖아요. 이거 벌써 까먹었다. 로블록스. 아 로블록스는 좋네. 기사회생. 예, 기사회생했네 진짜. 진짜 이거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25달러. 왜냐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네. 학교 다니니까. 이거 처음에 했던 애들이 네. 조금 성인이 되면서 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용돈 이제, 받았겠다.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네. 자기 취향이 아니야. 그래서 아유 나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아,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재유입.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에스티로더 한번 보죠. 이제 에스티로더는 야. 오늘 그 TD 코엔에서 다운그레이드 했대요. 음. 그래서 한 1% 정도 또 빠지고 있다. 에스티로더 뭐 납성분이 검출됐어요? 뭐 왜 그런 거예요? 네. 와 진짜 와 이렇게 좋은 이 정도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좀 잘 안 믿길 정도로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근데 너무 오르긴 했네요. 근데 물론 이제 수요가 뭐 워낙 또 집에 아닌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납성분 논란. 음. 납성분 논란. 구리 뭐 이런 거 나올까요? 구리. 빈대 뭐 이런 거. 빈대 출연 뭐 이렇게. 그런가? 참. 알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떻게 이거 마무리 한번 할까요? 그러실까요? 예.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서머 타임이 해제되고 나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우리 지금 현재가 그럼 몇 시죠? 8시. 8시에서 9시 넘어가는 그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때는 아직 뉴스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장 출발할 때쯤에 이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저희가 뭐 웬만큼 보여드릴 수 있는 뉴스는 최대한 보여드렸고요. 오늘 밤 잘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